오늘은 CCTV에 딱 걸린 도둑놈 이야기입니다. 조경과 구들장 농막에는 청계닭과 토종닭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는 참 이로운 놈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훔쳐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농막에는 점잖은 도베르만, 매서운 풍순이, 그리고 토끼도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함부로 쫓아내는 거 아니다. 까마귀는 영악에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으로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우리 군대 있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중대장님께서 참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는 까마귀는 대장과 조직원의 구분이 없다라는 뜻에서 오합지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계란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금방 돌아서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뒀더니 오늘은 CCTV에 딱 걸렸습니다. 계란 8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은 겁니다. 도둑놈은 다름이 아니 글쎄 이놈이 도둑놈이었습니다. 까마귀가 계란을 덥석 물더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계란 크기가 있는데 어떻게 날지? 전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계란이 너무 크니까 아마도 도둑고양이가 절도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둑놈은 엉뚱하게도 산에 사는 산까마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크니까 쪼아서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물고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몇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순식간에 몽땅 훔쳐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팍팍 물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닙니까? 크기가 있으니까 몇 번은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적응이 되는지 그냥 물고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제가 옆에 이래 다녔거든요. 일로 밥 준다고 이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급하니까 실패하더니 나중에는 아랑곳도 않고 막 두리번두리번해서 이것저것 봐가면서 그냥 확 물고 날아가더라고요. 야, 저걸 어떻게 물고 날아가지? 신기하지 않나요? 그 등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게 날개짓이 좋은 겁니다. 산에는 비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뺑아리들은 잡아가거나 안 그러면 저런 것들을 뭐 애 같은 거, 참깨 같은 거 갈아 놓으면 비둘기들이 해코지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의외였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까마귀들이. 이야, 동작이 정말 빠르네요. 어떻게 그 8개를 이번에는 우리가 다 물고 나서 내가 지킨 건데요. 지가 다 물고 갔으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 지키는 사람이 없다 크니까 막 그냥 슬슬 걸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버리고 지 마음대로 보다가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야, 이 까마귀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와 찾다가 없으니까 꽥꽥 몇 분 가더니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꼭대기 저기에 제가 장미를 키우려고 저렇게 설치해놓은 저 꼭대기에서 망을 봐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더니 사람 없을 때 그냥 순식간에 내려와요. 야, 이 집에 사는 짐승도 아니고 요것들이 보면 사람을 거의 동선을 읽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고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저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마귀는 평지에서부터 아주 깊은 산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우리 군대 있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중대장님께서 참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는 까마귀는
대장과 조직원의 구분이 없다라는 뜻에서 오합지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해가지고 까마귀를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까마귀와 관련된 속담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함부로 쫓아내는 거 아니다. 까마귀는 영악에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으로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요. 참 오늘 이 까마귀의 행동을 보니까 보통 영악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예언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신라시대 때 어느 왕이 임금으로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인도하는 곳으로 왕이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궁중에 사는 여인네와 중이 간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처단했다 해가지고 까마귀는 아주 영악한 동물로 짐승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까마귀 날과 까마귀 밥 주는 거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까마귀 밥 주죠. 고신에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까마귀 날이라고 있답니다. 이런 간섭이 생겼고 해마다 열리는 정월 대보름 행사에 까마귀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신화에는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적은 교지를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인간 세계에 전하도록 하였는데 인간 세상에 도착한 까마귀가 그래서 깜빡하고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떠드는 바람에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의 죽는 순서가 무질서하게 뒤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불길한 징조라고 믿게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검은 까마귀는 불길한 새로 그리고 붉은색이나 금색으로 그린 까마귀는 태양과 효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 한 해의 운세를 보는데 까마귀를 이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중동 어느 지역에서는 까마귀를 예언의 아버지를 까마귀를 예언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나는 것을 길조, 왼쪽으로 나는 까마귀를 흉조라 하여 운세를 점쳤다고 하는 말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불길한 새로 여겨지고 있으나 북유럽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 오딘의 상징으로 지혜와 기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리하다는 이야기겠죠.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는 악마 같은 존재로 여겼으며 또 어느 지역에서는 까마귀가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의 어느 토속민들은 까마귀를 창세신화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설화가 인간과 까마귀가 엮여서 등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까마귀에 대한 그런 가까운 인간 세상과 가까운 곳에서 많이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도둑놈 CCTV에 잡힌 도둑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